이제 5분 글방. 오늘은 공감이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대답. 모고 지문으로 하면 영어로도 읽어봤죠? 새로 안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영어 단어가 중에서요? 있다면 네, 영어 지문 중에 공감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empathy예요. empathy.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공동의 감정을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겁니까? 맞아요? 똑같이 느끼는 그쵸?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똑같이 느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쵸? 동감이 아니잖아, 동감이. 동감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감은 공동의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인상 깊던 단어나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어디 갔지? 그 소셜 하모니인가? 소셜 하모니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따로따로 나라는데 합쳐서 이렇게 쓰는지 그렇죠. 몰랐어요. 그래서 사회적 조화 되게 중요하죠. 하모니를 이룬다. in harmony with 하면 뭐뭐랑 조화를 이뤄서 살아가자.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감에 대해서 이 사람들 크리틱이라고 그랬죠? 네. empathy를 동의하지 않는다. 네. critic of empathy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공감을 동의하지 않아요? 공감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면 좋잖아요. 공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공감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제 타인과 싸울 때 그 타인한테 공감을 좀 나한테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감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공감이라는 거는 조금 나랑 비슷하고 그리고 무슨 비슷한 가치관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질 집단일 때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집단하고 무슨 집단이 다르다고 했어요? 내 집단 내 집단이요. 내 집단은 내가 속한 집단이죠. 네. 내가 속한 반, 내가 속한 젠더, 내가 속한 나이 이럴 때 하고 외집단일 때의 공감 능력이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나와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인데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요. 공감 때문에. 그러면 내 집단에 있는 사람을 우린 쉽게 공감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속상했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내 집단 속의 사람은 외 집단에 있는 사람을 되게 악마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지, 내가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이해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공감하려고 하는데 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영어 지문에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지문에서요? 네, 영어 지문에서. 우리가 뭐가 같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예요? 아니요. 우리가 공감을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 없는 이유. 공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도를 가졌어.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상대의 오해랑 좌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경험의 합도 다르고 경험은 질도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의 사고 방식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오해와 좌절이 생길 수 있죠. 이거 싫다는 뜻 아니었어? 라고 너 싫어서 그랬구나 하고 공감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싫었던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감만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고 차라리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우리 대 그들 간 이분법적인 사고로 강화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공감 비판론자들은 공감하지 말자. 그냥 없애버려. Give up on empathy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 공감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없애라고 안 하지 않아요? 포기하라고 해요. 엥? 포기해버려라. 공감은 필요 없다. 아니 공감이 필요 없다면 그걸로 뭘로 대체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라고 인정은 하지 않아요? 아니요. 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지적 연민이랑.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도- 그러니까 지금 공감이 사람으로부터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 회복 능력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죠. 이거는 공감 비판론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네. 생각이죠. 근데 공감 비판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포기해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글은 공감을 없애자고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공감을 그러니까 이 영어 지문 보세요. 영어 지문 보면 영어 지문에 그 말이 나와 있죠. 포기해라. 그 말이 나와요. 다섯. 아. 네. 음.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그 대체제로 우리 뭘 하자. 근데 이게 공감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지적 연민. 그죠? 인지적 연민은 뭔데요? 인지적이라는 거는 좀 합리적인 걸 얘기하죠. 근데 합리적인 동감이라는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합리적이야? 동감하는 게? 되게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연민은 상대의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상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성적인 위로를 해보자. 효과적인 위로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응급실 환자에게 전문가가 고통으로 같이 우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망쳐서 좌절하는 학생에게 같이 절망을 해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T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타적인 T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성이 부족한 T는 뭐 네가 원한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회성이 높은 T, 고지능의 T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상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거. 또는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도덕적 수치심이 중요하다. 말이 나오죠? 네. 그죠?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여기서 새로 알게 된 게 있다면 공감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높게 가치를 높게 절대 가치로 인식되어 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안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이 비슷한 게 있어서인데 비슷한 게 없으면 뭐 공감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랑 뭐 어떻게 친해질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공감하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죠. 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존 기술이기도 한 거죠. 공감이 안 되는 일에도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일에도 공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되는 일에 공감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내 집단이 있잖아요. 내 집단에 있는데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할 때가 있죠. 근데 내 집단이라는 이유로 너무 공감을 받게 되면 그게 집단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전에 내 집단만 그렇게 하면 외 집단과는 거의 이분법적으로 네, 될 수 맞아요.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내 집단이니까 내 집단이 나랑 아니고. 동질적인 집단만 얘기한다. 네. 그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감은 나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필요한 거죠. 맞죠? 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나와 지금 적대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공감인데 굉장히 텅 빈 얘기가 나랑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나랑 상황하고 사고 과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또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공감하는 능력. 특히 내 집단하고 외 집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공감해야 돼? 아니죠. 근데 내 집단이란 이유로 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분위기에 또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민성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에 공감을 강요받은 적? 있기는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감하는 행동을 해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뭔가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다고 해서 뭔가 물이 오염됐을 때 그거를 더 맑게 하려면 공감만으로 불편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가운 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따가운 소리가 당장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나한테 필요했던 적도 있고. 그죠? 이 글을 읽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자면? 공감하고 혐오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서? 내가 뭔가를 혐오하는데
그 혐오가 공감을 받을 때 그 혐오가 되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적 있어요? 혐오가 부정적으로 말한 거고 공감이 긍정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되게 싫어해요. 네. 그거 너무 불편하다고 싫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맞아요. 너도 너무 징그러워요 하고 그 말을 내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받았어요. 그죠? 동감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의견은 동감하고 감정은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징그러운 말이 맞아. 나도 징그럽게 느껴라고 얘기하면 그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죠. 여러 사람의 공감으로 내 집단의 공감으로 외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될 수도 있다. 그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해요. 너도 싫지? 그거 봐,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사회 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사회 악인 거는 아니죠. 그죠? 공감을 줄이면 사회가 차가워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요. 공감을 줄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너무 공감만 내세우고 그래서 한 집단을 구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공정성, 도덕적 책임감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면 공감이 채울 수 없는 것도 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공감이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그럼? 그러니까 공감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서는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정서적으로 되게 수용받고 싶을 때 없어요? 굳이 그렇게. 그래요? 그랬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표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민서한테? 근데 공감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근데 이 사람한테 되게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만약에 민서가 되게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 나한테 되게 깊이 있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받으면 그 자리에서 민서는 되게 해소가 되던데 선생님 많이 느꼈거든요. 되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데 바로 풀리는 경우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었어. 그건 어렵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 의식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저도. 근데 저는 공감이 그냥 그랬구나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텅 빈 공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받았다. 수용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수용과 포용이라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공감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통의 공감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마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민서도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몰입한 적 없어요? 있죠. 감흥하고. 예를 들면 누가요? 생각나는 만화 주인공이나 웹툰 주인공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래에서 왔었거든요 주인공이. 네. 근데 다 편한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극극인데. 네. 그러니까 칼을 들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사람을 베지 않고 왜 나무만 베고 있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을 베는 건 살생이니까요? 아니 사람을 베야 돼 전쟁이니까. 전쟁이군요. 다른 맥락이 있네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걔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어리고 환생을 했으니까. 어린데 심지어 아무도 믿지 않아서 망해가는 거를 거의 볼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저는 봤잖아요. 얘가 환생을 했고 얘가 그 전에 되게 유명한 애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되게 이입이 되죠. 공감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풀을 베고 있었어요? 전쟁인지 몰랐나요? 인식을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를 쓰지 못했군요. 좀 상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공감하는군요, 민서는. 이 눈앞에 되게 낮은 차원으로 사는 거에 급급한 사람보다는 생존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을 보고 좀 공감을 한다. 해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주인공은 현명하거나 정의롭거나 아니면 매력적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그쵸. 현명하고 정의롭고 힘이 없고 힘이 있거나 매력적이지 않으면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나요? 모험심이 있다. 모험심이 있는 것도 매력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재미있던 포인트가 있다면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다. 그래도 공감은 중요하다. 공감은 근데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별 역할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서도 공감은 필요하다 생각해. 어쨌든 내 집단 외 집단 나눠서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내 집단 내에서는 공감이 필요로 해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내 집단 내에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에는 공감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잖아요. 나랑 대립적인 관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내의 공감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 사람의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여자라고 감싸거나 덮어놓고 어린애라고 감싸거나 가족들이 내 딸이라고 감싸거나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얘기해줘야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라는 기준이 모호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통.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라는 기준이 대체 뭐냐 이런 상태가 있죠. 물론 민서는 그런 가치관이 있나요? 기준과 가치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런 기준이 뭐예요? 자식을 낳거나 친구가 있거나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녀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실제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거든요. 그럼 민서의 기준은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내 약속이 이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약속을 잡지 않고 그냥 취소해요. 아, 나한테 피해. 그게 되게 중요하군요. 내 시간의 가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선택한 하면서. 시간의 가치를 높게 둔다. 네. 오! 진짜 높은 가치군요. 민서의 시간에 높은 가치를 쓴다. 15살에 알맞지 않은. 아니 그럼 보통 뭐 하는데요? 아니 그냥 난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시간의 가치를 높게 본다는 거 치고는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즐거우면 됐다. 아, 즐거우면 됐다. 네, 약속이 세계관에 재미가 들어가 있군요. 네. 재미도 의미 있는 시간이다. 네. 재미와 의미와 루틴이 있잖아요, 인생에. 근데 재미와 루틴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의미도 인생에서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뭐 별로 그게 없다, 우선순위가. 그렇군요. 선생님. 나의 기준이요? 예. 나의 기준은, 나도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쓸만한 데 쓰자. 에너지를 뺏기는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민서 말대로 재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서 말대로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되거나.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금전.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건 남이 생각할 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재미도 남들이 생각할 때 공감받을 수 없는데도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근데 돈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랑 비슷하죠.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선생님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의미가 없고 재미만 있거나 재미만 있고 돈이 안 되거나 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민선 어때요? 재미, 의미, 돈에 대해서 한꺼번에 있으면 다다익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저는 일단은 끌려요. 그렇군요. 하나만 있어도 그게 끌린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사람한테 이제 공감을 하면 되겠어요. 아, 너한테 이게 의미 있었구나. 넌 이게 재미있구나. 이렇게. 공감의 한계와 인지적 연민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선생님 인지적 연민이라는 말에 되게 끌리네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공감이든 인지적 연민이든 그 다음에 도덕적 수치심이든. 절망에 필요한 것은 공감이나 해결에 필요한 것은 인지적 연민이다.